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어떤 것을 하면 죄가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이웃 할머니에게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들은 벌로 한 달 동안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려야 했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작은 마을 메이콤. 이곳에 6살 말갈량이 소녀 스카웃은 변호사로 바쁘게 일하는 아버지 에티커스와 4살 많은 오빠 잼, 그리고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들을 돌봐주는 흑인 가정부 캘퍼니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름방학이면 레이첼 아줌마의 조카 딜이 놀러 왔는데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소꿉친구가 되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삼총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아서 레들리, 부였죠. 세상과 단절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미스테리한 인물. 키는 발자국으로 미루어 봤을 때 2m 좀 안 되고 식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람쥐나 고양이, 날고기를 먹었어. 그래서 손에는 언제나 핏자국이 묻어있지. 그 아저씨를 한번 밖으로 끌어내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죽겠어. 딜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이들은 부이 집 근처에 몰래 침입했고 놀란 부가 공포탄을 쏘는 바람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잼은 도망가다 철조망에 바지가 걸려서 찢어진 바지를 벗고 도망쳤는데 얼마 후 철조망에 걸려 있어야 하는 바지가 꿰맨 상태로 철조망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부이 집 앞 나무 구멍에 누군가 아이들을 위해 소박한 선물을 놓아둔 거죠. 그 앞을 지나가는 아이는 잼과 스카웃뿐이었거든요. 한편 에티커스는 법원에서 톰 로빈슨의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됩니다. 톰은 젊은 백인 여성 메이엘라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흑인이죠.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흑인을 변호하게 된 에티커스. 백인 사회에서는 그를 깜둥이 애인이라 경멸하는 사람도 생겼고 잼과 스카웃도 조롱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읍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이 군을 대표해서 주의회에 나갈 수 없고 너랑 내 오빠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는 말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야. 아빠가 그 사람을 변호하지 않으면 오빠랑 저랑 이제 더 아빠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어째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2번 다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야, 스카웃.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격으로 보면 모든 변호사는 말이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맡기 마련이란다. 내게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래. 이 문제에 관해 어쩌면 학교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위해 한 가지만 약속해 주렴. 고개를 높이 들고 주먹을 내려놓는 거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어디 한번 머리로써 싸우도록 해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좋은 일이란다. 아빠, 우리가 이길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으니까. 톰 사건의 첫 공판일이 다가오고 메이콤은 그 일로 긴장이 고조됩니다. 핵 보안관은 메이콤 감옥으로 톰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하고 에티커스는 아이들에게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먼저 자고 있으라 말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빠가 걱정된 잼은 스카웃과 함께 아빠를 몰래 따라가죠.
메이콤 감옥 앞에 전등을 설치한 채 앉아 책을 읽으며 감옥을 지키고 있는 아빠. 그때 자동차 한 대가 감옥 앞에 서더니 사람들이 내려 감옥을 지키는 아빠를 향해 톰을 응징해야 하니 비키라고 말합니다. 에티커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몸을 숨기고 있던 스카웃은 아빠의 위험을 직감하고 에티커스에게 달려갑니다. 커닝햄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요? 진 루이스 핀치예요. 밀터랑 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 앤 아저씨 아들이잖아요. 아저씨 맞죠? 아빠는 자신이 관심 있는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커닝햄 아저씨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편하게 해줄 마지막 노력으로 나는 다시 한번 상속 문제를 꺼냈습니다. 과거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상속 문제를 꺼내는 천진난만한 스카웃의 이야기에 차를 타고 온 무리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커닝햄 씨는 월터에게 안부를 전해주겠다고 말하며 무리와 함께 돌아갑니다. 드디어 톰의 재판이 열리는 날, 잼과 스카웃, 딜도 구경을 갑니다. 메이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듯한 법정. 첫 번째 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핵 데이트 보안관. 두 번째 증인은 신고자인 밥 유얼. 세 번째 증인으로는 피해자인 메이엘라 유얼. 마지막 증인으로는 누명을 쓴 흑인 톰 로빈스. 그날의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메이엘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받으며 자랐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그런 그녀가 톰을 유혹하려다 아버지 밥에게 들켜 신나게 얻어맞은 겁니다. 에티커스는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모두 밝혀내죠. 배심원들도 완벽에 가까운 무죄 입증을 듣고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배심원들이 모두 백인이었죠. 에티커스는 2차 공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내자고 톰에게 말하지만 톰은 법정에서 본 치졸한 백인들의 행동에 질려 탈옥을 시도하다 17발의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밥은 비록 재판에서 이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큰 망신을 당했죠. 그런 그는 에티커스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어수선해졌죠. 얼마 후 할로우 파티가 열리고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잼과 스카웃은 밥의 습격을 받고 잼은 큰 부상을 입지만 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부였죠.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부. 보안관 핵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밥은 칼에 찔려 사망해 있었죠. 스카웃은 자신이 부 아저씨, 아서 애들리에 대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에티커스는 아들 잼과 격투 끝에 상대를 찌른 것은 아닐지 혹은 부가 아이들을 구하려다 그를 살해한 것은 아닐지 의심하지만 보안관 핵은 밥은 실수로 자기 칼 위로 넘어졌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스카웃, 유얼 씨는 자기 칼 위로 넘어졌어. 이해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빠. 전 이해할 수 있어요. 테이트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이해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글쎄 말하자면 앵무새를 쏴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작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책입니다. 40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용기. 불가피하게 쏘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 앵무새는 절대 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다름을 존중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는 한 인간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만든다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죠. 편견과 혐오가 여전히 만연하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당신의 사색 성장을 응원합니다.